안녕하세요. 오늘 12단원 마지막 시간 지역 간 불평등과 해결 노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저개발 지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 그 다음에 한계점 이런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뭔가 해결 노력은 없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를 보시면요. 자, 이 아이가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놀고 있는 것 같나요? 예, 그렇지 않고요. 현재 이 아이는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물 좀 보세요. 물이 깨끗한 것 같으세요?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오염된 식수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업이, 물론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한 기업이 이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라이프 스트로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필터가 뭐 4종류 이상이 된대요. 그래서 이 필터가 물을 마시게 되면 필터를 거치면서 각종 박테리아, 기생충을 걸러주고 악취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아프리카 사회에 필요한 제품입니까? 자, 이러한 것을 적정 기술이라고 해요. 그 사회에 딱 적당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라는 거죠. 물론 돈 받고 팝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지역 간 불평등 문제를 국제적으로 또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 물론 돈 받고 물론 값싸게 싸게 팔기도 하고 또 원조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적정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책에는 각종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활동, 국제원조, 공정무역 등의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라는 게 뭐냐면 국제기구는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국가예요. 그래서 국제기구예요. 각 국가가 여기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게 세계보건기구,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국제연합 이런 것들이 국제기구고요. 회원국이 나라 자체가 회원국이 되는 거고, 비정부기구라는 것은 나라가 회원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나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회원인 것이 바로 비정부기구입니다.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가 바로 비정부기구의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도 국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간의 불평등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있고요. 자, 또는 국제원조 뭔가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공정무역 등의 활동인데 이거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식톡 보시면요. 자, 키바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는데요. 이 키바라는 단체는 뭐예요?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정부기구입니다. 자,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정부기구. 그래서 이자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자립할 수 있으면 다시 갚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많이 갚을까요? 실제로 이 키바라는 곳에서는 많은 돈을 빌려주진 않지만 소액을 이렇게 빌려주고 그 기부자를 연결을 해서 빌려준 다음에 그들이 자립하면 다시 돌려받는데요. 이 돌려받는 비율이 99%에 이른데요. 상당히 많이 돌려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부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연결해주는 단체가 바로 이 키바라는 비정부기구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국제원조 어떤 성과가 있을까? 당연히 일단 국제원조가 뭔지 먼저 보면요. 국제원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리고 선진국의 주로 정부라든가 선진국의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이런 곳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직접 준다던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국제기구에 대신 주면 국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전달해 준다거나 이런 형식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것을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은 빈곤 문제라든가 삶의 질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게 물론 성과가 되겠죠. 또 하나는 단순히 돈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든가 기술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점이 뭐야? 한계점은 혹시 원조를 받는 지역에서 분쟁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꾸준한 지원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때,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실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원조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비판이 있기도 하다. 그럼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자, 캄보디아의 우물입니다. 역시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실제로 우물을 파준 거예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판 이후에 꾸준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후에 각종 중금속 성분이 검출이 된다거나, 아니 이 우물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물적 자원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방치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적인 원조가 계속 유지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 여기 밑에 보시면요,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의 구호단체가 만든 미용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고, 여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직접 자립해서 관련 업계에 취직을 하는 거죠. 어때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원조를 할 때는 참 중요한 것이, 물론 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어야 된다. 얘처럼 한번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들 상황에 적합해야 되고, 진정으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34쪽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결한 방법 중에 공정무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공정무역은요, 우리 예전에 공정여행하면서 잠깐 비슷한 내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바나나라든가 커피라든가 초콜릿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정말로 대량으로 재배하는 현지 농민에게 우리가 커피 비싸게 마시는데 이 비싼 우리가 지불한 돈이 그들에게 다 돌아갈까요? 커피 원료를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농민이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농민이 그 돈을 다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커피 원료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이것은 현지 주민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기보다 중간 상인이라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들이 대부분 수입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현지 주민은 열악한 환경에서 그것도 아주 값싼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고 또 제품을 소비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우리가 돈을 쓰는 거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자. 현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자. 그래서 불평등한 무역 구조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공정무역 마크인데요.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손을 두고 있는 모습이래요. 생산자는 공정무역 지지합니다 라는 뜻에서 소비자죠. 소비자는 공정무역 지지합니다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생산자는 정당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생겼다라는 뜻에서 이런 세계적인 인증 마크, 공정무역 마크입니다. 자, 아무래도 공정무역 제품이 선생님도 사봤는데요. 싼 것도 있고 일반 제품보다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불한 이 돈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에 돌아가기보다는 실제 생산자에게 돌아간대요. 그래서 여기도 가나 초콜릿 되게 유명하잖아요. 카카오 원료 많이 생산하는 곳이 바로 가나인데요. 이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 아니라 중간 상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주민들은 그 돈의 일부를 교육을 쓴다거나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어때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그 국가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내용 간단하게